이제는 계양으로 가야 되겠네. 네. 저녁 준비하라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양에 다니다가 저녁을 먹게. 네. 아이고 참. 이제는 계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연수 갑 지역이 인천에서 중구 강화도 옹진군 섬지역, 이쪽 지역이 포함된 중구 강화 옹진 그 지역만큼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물론 뭐 요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찬대 국회의원께서 워낙 열심히 평소에 잘 관리하고 계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마이크 없이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목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선거 승리 또 민주당의 승리 뭐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명감 또 국민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전혀 결여된 집단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이렇게 몇 차례 현안을 두고 좀 부딪히면서 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가짜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하나 놓고 이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서로 다툽니다. 자기 아들이다. 서로 갖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솔로몬이 물어보죠. 누구 아들이냐. 솔로몬도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죠.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잖아. 근데 한 엄마는 좋다고 합니다. 그 반이라도 갖겠다. 한 엄마는 차라리 포기하겠다. 내가 그 애 엄마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엄마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아이를 그 사람 자식이라고 판결하죠. 가짜 엄마는 애가 죽든지 말든지 반을 쪼개서라도 반이라도 갖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자식이 아니니까요. 애정이 없으니까. 욕심만 있으니까.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없죠. 차라리 내가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짜 엄마 같다. 엄마인 척 하는데 애정을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절대로 엄마가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다니면서 전국에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지금 약속한 게 1,0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 1년 예산이 670, 80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 거 그냥 고정된 비용 말고 가용 예산은 해야 글쎄 한 200조를 넘길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임기가 지금 3년 남았는데 1,000조 가까운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나 사람들은 욕망하는 것들을 마구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물론 선거 끝나면 내몰라라 하죠.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휴전선의 긴장이 감돌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소위 보수가 결집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근데 그런 걸 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인가요? 북한에 돈 주면서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 휴전선에서 군사 도발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 도발이 일어나고 한반도에 그야말로 이 군사 대결 분위기,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자본이 철수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럼 온 국민이 고통받죠.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짓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의료 대란이 사실은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고, 의사들의 과도한, 예를 들면 파업이나 이런 거 심하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2,000명 이런 거 밀어붙이고 도저히 해결을 불가능하게 막 강대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피해는 국민들이 입죠. 시원하긴 하지만 고통은 국민들이 겪고 피해는 국민의 몫인 거죠. 현실적으로 연간 500명 정도씩을 증원하는 거 의사들도 동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화해야죠. 협상해야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연간 500명 증원하려다가, 물론 의사들 많이 저항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런 점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경제를 망가뜨린 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대체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아리백 정말로 중요한데 그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재생에너지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팔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다가 생산 기지를 짓거나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국내 경제가 나빠집니다. 참 걱정이죠. 한반도 평화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대등한 국가 간 관계인지 이게 상하 관계인지 종속 관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본 중심의 관계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심판해 주셔야 바뀔 수 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완화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 이번에 책임을 물어야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은 국민들의 그 저변 밑바탕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큰 흐름 속 위에 물결이 좀 역류도 가끔 하고 풍랑의 물결도 아주 파도도 크지만, 그러나 이 근저에 이 흐름 자체는 거대한 심판의 물결인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저는 결국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꾼들이, 대리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번 기회라는 거죠. 그래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번에 소위 정당 민주주의,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혁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경선 과정에서 예상 못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건 그 당원들이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죠. 대통령 선거 때도 당원들 투표율이 4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40% 좀 넘었던가. 당대표 뽑을 때 이럴 때도 보통 30%대.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했더니 60% 투표율이 나오고, 심지어 뭐 어떤 지역은 75%를 넘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폭발적입니다. 당원들이 이제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당에 국회의원 후보를 지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서대문 갑의 청년 후보를 저희가 뽑았는데, 김동아 후보가 지금 당선됐죠. 인권 변호사 일을 하던 젊은 변호사인데, 이 김동아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원들이 전국에서 투표를 했는데 너무 투표를 많이 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투표를 못 해가지고 투표 시간을 연장을 했어요. 이게 다 한국 정치사에 없던 일이죠. 그 결과 김동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서대문 갑을 대표하는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김동아 후보가 나서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김동아 힘내라는 뜻으로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힘내라 1번. 근데 이 당내 경선에 당원들의 이 폭발적인 참여 열기가 저는 본선의 투표 열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갑자기 막 경선에서는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투표 때는 열심히 안 해버리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 망한다는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선에서 이제 진짜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고, 이제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 반국민적인 사람, 부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가려내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행동해야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뀌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마치 메뚜기 떼듯이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또 제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계양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7,050분이 보고 계신데, 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 좋아요 눌러주지 않은 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양에 제 지역구로 가서 오늘 저녁은 또 우리 국민들께, 지역 유권자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니까 저도 힘이 좀 많이 나요. 이게 언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는 분들께서 행동해 주시면 그 불리함을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라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채양명주 이런 얘기 다시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잊으면 안 되죠. 책임을 물어야죠. 최상병 사건, 세상의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다니, 그것도 몰래 개구멍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진상규명하려고 하던 박정훈 대령, 그 멀쩡한 사람을 세상에 항명죄라고 덮으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그랬어요.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엉망진창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죠. 헌정 질서가 파괴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오만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이거 도대체 뭡니까? 국민의 세금을 1조 원 가까이 드는 엄청난 국책 사업을 대체 노선을 왜 바꾼 거예요? 다 추측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공천까지 해줬어요.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책임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이번에 2명이나 공천됐더라고요. 국방부 차관하고 뭐 안보실 차장인가. 이채양 명품백, 이거 뭐 얘기 하나 많아. 아이고,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이거 뭐 공범들은 다 처벌 받았는데 대통령이 부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도 안 하죠. 이 대통령 부인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바로 퍼뜩 떠오르죠. 자기 같이 밥 먹었는데 자기는 자기 밥값 내고 왔어요. 왜냐면 얻어먹지도 않는다, 사주지도 않는다. 그게 철칙이었으니까. 근데 그 같이 밥 먹은 사람들 걸 딴 사람이 계산해 줬다, 몰랐다고 하는 것이 당시 녹취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뻔히 알면서도 기소해서 법정에 불려다니고 있죠. 하여튼 이채양명주,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채양명주. 그래, 심판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1, 2, 3, 4, 5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1% 출산율 회복, 2% 물가 억제, 3% 경제성장 회복, 4대 강국 진입, 5,000포인트 주가시대. 이거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라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사람 뽑아놨죠. 그런데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대체 뭘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명예나 누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권력 행사에서 정적 제거하고 술 먹고 즐기고, 그리고 권력 남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할 수 없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 그래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더 하겠죠. 국회를 과반 차지하거나 국회에서 일당이 그들이 돼서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 입법부까지 동원해서 나라를 망칠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이기 때문에 이상한 법 만드는 거, 이상하게 법 개정하는 걸 우리가 다 막고 있습니다.
입법, 그러니까 법 시스템, 국가 제도 이런 걸 파괴하는 거는 국회에서 우리가 막고 있는. 근데 그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결코 그렇게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개항 얼마나 남았죠? 25분 정도 남았어요. 개항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개항에 우리 상가 방문하면서 네. 적당한 데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엔? 오늘은 계양구청이 있는 계양구청? 저번에 갔더니 거기 사람 없던데? 낮 시간에 갔었고요. 오늘 밤 시간에 한번 가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별로 없을 텐데. 아라비안 나이트죠? 예.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제가 저번 지방선거 때 아라비안 나이트 근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근데 요즘은 갔더니 아라비안 나이트 근처에 사람이 없더라고.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도 거기가 계양에선 제일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6시 30분. 6시 30분. 6시 30분쯤에 계양에 밥마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밥마실. 계양 저녁 마실할까요? 자, 계양 저녁 마실 한번 가겠습니다.